이번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노인복지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고 앞으로 진행될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노인복지관의 비전과 또 방향, 그리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니즈 마케팅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복지 마케팅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지라고 하는 부분과 마케팅, 그 중에 우리가 전략을 함께 생각할 텐데요. 많은 마케팅 전략 중에 특별히 니치 마케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니치 마케팅은 한마디로 빈틈을 노려서 빈틈 속에 있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마케팅의 전략을 논하는 것이 이 니치 마케팅입니다. 니치 마케팅이라는 다른 말로 틈새 시장이다 라는 말로 활용되고 있죠.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그것이 판매 전략인 것처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제 새롭게 만드는 영역과 함께 이 빈틈을 노려서 나름대로의 복지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니즈 마케팅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 영역이 어느 영역까지 와 있고 또 그 영역 속에 특별히 노인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이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재의 here and now의 우리의 주소를 기관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은 어떤 감으로 또 통찰력으로만 그렇게 나름대로 기관을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감과 통찰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과 기관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노인복지의 기관의 현 주소를 함께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 환경의 분석과 내부 역량의 분석이 필요한데 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의 분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러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없을 때는 분석은 없는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는 지금은 잘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감에 따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분석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기관의 생존적 필수 전략이 바로 이러한 기관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장에 대한 분석, 이 마켓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사업 전략과 시장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모르고 우리가 일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생길 것이고 상당한 나름대로의 큰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변화, 고객의 욕구의 변화를 민감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의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끝까지 연구하고 한번 좀 더 진단하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장 수요의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다이소는 짧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그 영역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다이소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관의 분석과 시장의 분석과 전략의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쟁업체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성공의 요인의 분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이소의 광고의 상황과 광고 전략 수립도 한번 연구하고 나름대로 메인 타겟을 설정해서 이 포지셔닝의 컨셉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미디어의 전략뿐만 아니라 광고와 아이디어의 제안까지 한번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비자의 니드와 마케팅을 한번 볼 때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무엇인가라는 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 마케팅의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러한 것이 이 중심이 되는 학문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즈는 결핍에 대한 상태입니다. 이 결핍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구 중에 보면 본원적인 욕구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니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니즈의 욕구를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그러한 단계로 본다면 바로 원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본원적인 욕구에서 구체적인 원츠가 바로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뭘까요? 배가 고픈데 백반집을 갈까요? 아니면 레스토랑을 갈까요? 라고 궁금한 스스로에 대한 원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욕구.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욕구에다가 플러스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디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즈와 원츠와 디맨지의 이 관계 속에 우리는 니즈의 결핍 상태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소비자의 니즈와 마케팅 속에서 보면 니즈의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의식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었다면 이 니즈라는 것, 니즈의 마케팅이라면 그러나 지금의 here and now의 소비자의 원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과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변화들, 다시 말하면 니즈라고 하는 것에서 원치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변화를 가장 잘 표현된 채널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의 전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마케팅의 전략을 나름대로 우리는 90%는 계획이다, 플랜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마케팅은 어떤 나름대로 그냥 뭐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계획된 스케줄대로, 계획된 나름대로의 설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이 변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의 전략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을 증대하고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믹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이 마켓 플러스 움직임, ing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켓 플러스 ing,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 바로 마케팅이란 시장에서 고객의
고객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객 중심에서 고객의 생각이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원추와 고객의 디맨드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개의 단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케팅 전략의 그 광범위한 범위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 마케팅 전략의 새로운 내용을 보면은 효과적인 고객 획득을 위한 마케팅 전략 7가지가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의 재발견일까요? 이 재발견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케팅은 상품을 보는 게 아니고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원추와 고객의 디맨드를 보면서 상품이 거기에 연결되고 상품에 대한 것은 2차, 3차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케팅 사례를 본다면 고정관념을 깬 컨텐츠 마케팅 베스트 사례 8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 베스트 사례라고 치고 나면 거기에 들어있는 영상물들을 읽어보고 또 시청하면 아, 이것이 고정관념을 깬 컨텐츠 마케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 베스트 12도 있고요. 특별히 마케팅 PR 전략과 사례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 패러다임을 바꿔야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폼과 체인징의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케팅 사례 중에 보면 공익 연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로 얻는 그 수입의 일부를 자선 활동이나 공익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공익 연계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커뮤니티 소셜 마케팅도 있고요. 마케팅의 성공 사례의 유니클로로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성공 사례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SNS 마케팅의 중요성은 제가 말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마케팅 중요성의 핵심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에 나오지 않은 제품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구입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장소를 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SNS에 검색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ING으로 마케팅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홍보 전략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콜 투 액션이란 이런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홍보 전략입니다. 콜 투 액션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하나의 사례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 투 액션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6가지 방법도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보 전략의 한번 몇 가지 특징을 볼 때 필요성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ing형의 다이나믹한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긴급함이 느껴지는 표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콜 투 액션은 하나가 적당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바로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해서 노출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행사 중심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잠시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 하나의 모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과 함께 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출해야 된다라는 말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볼 때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고객 로열티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하나의 윈윈 전략이죠. 그리고 감성 마케팅, 요즘 많이 하나에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린 마케팅,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뭐 장학금도 주고 있고 이러이러한 그린 마케팅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큰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셀프 마케팅이 어떤 것일까요? 셀프 마케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PR이죠. 사실 알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셀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셀프 마케팅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자신의 개인 브랜드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에 마케팅 전략을 함께 합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상품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 마케팅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셀프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하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 외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셀프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기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와 기회의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에 C라고 하는 찬스를 붙일 때 바로 이러한 변화와 기회의 단어가 하나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하나의 비전이다 라고 보면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 속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봐야겠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있어야 될 곳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at is paradigm? 패러다임이 뭐죠? 바로 패러다임은 이 패턴과 예시, 표본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리스어의 파라데이그마라고 하는 영어화를 만들어낸 신조어가 바로 패러다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패턴의 변화 속에서 바로 패러다임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네르바 대학의 스쿨, 미네르바 대학의 역량을 보면서 저는 상당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벤 넬스의 이 미네르바의 창시자죠. 설립자인데 바로 최고 경영자로서 이 사람이 만든 미네르바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식과 생각과 폼은 놀랄 만큼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을 연구하고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번 미네르바 대학 관련된 영상을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네르바 학장 코슬린이 했던 멋진 말이 있죠. 우리 대학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 속에 끝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하고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더 멋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네르바 대학은 예일 대학과 스탠포드와 하버드 대학을 능가하는 대학이 되고 실천적인 입장에서 그들보다 더 앞선 세계적인 학교가 된 것이 저는 미네르바가 선택했던 미래를 바라보는 포캐스팅, 미래를 예견했던 포캐스팅이 바로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학을 만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 대한 스쿨 바로 이 영상을 한번 꼭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한번 꼭 시청을 다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영상을 못 보여드림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죠.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비전, 함께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했던 4차 산업혁명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키워드를 형성한 4차 산업혁명을 볼까요? AI, IoT, 빅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노인복지관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포캐스팅 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예견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AI와 IoT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터인데, 오늘의 현실은 암울하기 끝이 없습니다. 앞과 뒤와 좌우 모든 게 막혀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진 안 되겠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길 바라겠고요. 더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질문이 있는 분들은 꼭 카톡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